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헤빗,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웬디 우드 지음, 김윤재 옮김, 출판사 다산북수입니다. 저자 웬디 우드는 인간 행동 전문가이자 서던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현존하는 심리학자 중 가장 많은 인간 행동을 관찰하고 탐구한 과학자로 손꼽힙니다. 이 책은 웬디 우드가 심리학과 뇌과학을 넘나드는 30년 인간 행동 연구의 결정체입니다. 잠재된 43%의 무의식을 깨워라. 43%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삶의 변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2부,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뿌리 내리는가? 3부, 습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1부에서는 시작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2부에서는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습관 설계 법칙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상황을 재배열하는 1단계, 마찰력을 활용하는 2단계, 자신만의 신호를 포착하는 3단계, 보상을 행동에 내재화하는 4단계,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5단계입니다. 3부에서는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습관이 모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파멸적인 중독에 맞서 습관 과학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습관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우리 삶이 좀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정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3부를 다 읽고 나면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습관 형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1부,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저자는 페이스북에 새해 목표를 올리는 심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끄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 저자가 습관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질문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변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은 왜 적을까? 저자는 의지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지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습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자가 밝혀낸 사실은 지속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어떤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나가 되라며 험난한 과제를 안겨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과제를 달성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몰아붙인다. 험악한 세상이다.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야심찬 목표와 완벽한 계획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무장한 수많은 사람이 왜 어이없고 무기력하게 지속에 실패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저자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습관이 언제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법칙을 알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상응하는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의지력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함정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 바로 이 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장점 중에서 이미 습관으로 굳은 것이 많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일,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려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 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볼에 뽀뽀를 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자동화 메커니즘에 따라 습관으로 정착된 일입니다. 저자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은 우리 삶에서 습관에 지배되는 행동의 비율은 개인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43%를 약간 넘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천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습관 연구 분야의 선구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을 노력이 필요 없는 정신의 자동 활동 영역에 더 많이 넘겨줄수록 마음은 본래 처리해야 할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와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일상의 반복 행위를 습관에 맡길 때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둘 다 매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일하던 시절 주로 푸른색이나 회색 양복을 입었고 저커버그는 보통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둘 모두 자신의 임무와 어울리는 의상을 택했고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결정하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뭘 먹고 뭘 입을지에 대해 결정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할 다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인간 정신력의 이중성을 간파했는데요. 습관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면서 평범한 사람이 수십 년 노력해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습관의 힘을 통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다른 예제를 통해 습관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주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맞서 소방관들은 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연구 결과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습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발휘하는 힘은 이처럼 확실하다. 습관은 목표에 집착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음은 습관은 투쟁하지 않는다. 상황 제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황 제어란 행동 치료의 한 기법으로 특정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덜 일어나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재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학생들은 유혹이 닥칠 상황 자체를 제거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대가 있는 집을 떠나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내다 버렸습니다. 대학생들 역시 유치원생들처럼 아예 마시멜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버리는 것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상황을 탓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아가라. 묵묵히 참고 견디면 기회가 온다. 저자는 이제는 이러한 자기 착취를 끝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빌 게이츠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생 시절 자신이 과제를 미루다 마감에 임박해서야 시작하는 지독한 게으름뱅이였다고 합니다. 내가 숙제도 하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별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주 짧고 굵은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대학생 시절의 그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데요. 그는 마술처럼 거의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맞으며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후 학교 밖을 나가자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었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늘 정돈되어 있고 제 시간에 일을 마치는 친구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대학생 시절 자신의 습관을 비행에 비유합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좋은 착륙을 좋은 접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회의는 좋은 준비의 결과물이죠. 남들보다 탁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빌 게이츠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습관은 어떻게 일상에 뿌리내리는가 2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저자는 담배와의 전쟁 예를 통해 환경이 변하면 습관도 따라 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나쁜 습관과 작별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 좀 더 알찬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과 의지력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효과가 있다는 것일까요? 다수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어떻게 지독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났을까요? 이것은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획기적인 금연 정책에 서명한 덕분인데요. 담배 자판기를 없앴고 해변과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기차와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닉슨 정부의 담배 규제 법안들은 미국 흡연자들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흡연이라는 습관을 부추기는 환경을 축소하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제 흡연자들은 승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즉, 환경이 변하면 습관도 따라 변합니다. 저자는 더 건강해지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더 똑똑해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실패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부엌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과일 바구니를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둬라. 설탕 덩어리 쿠키를 파는 커피숍을 피해 약간만 더 돌아서 출근하라. 브라우니를 가져오는 동료를 피하라. 우선 자신을 용서한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여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일에 착수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습관만 굴러들어올 것이다. 공부하는 공간, 즉 환경의 변화를 꾀한 학생들은 자신과의 불쾌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놀고 싶은 유혹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를 차단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영화를 볼지 말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자신을 가뒀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는 의식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무언가를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환경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 바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며 충동을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꺼야 할 불씨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동 구매하는 습관이 있다면 마찰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쇼핑몰 앱을 스마트폰 깊숙한 곳에 저장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설계 법칙 3.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라. 습관은 늘 똑같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이불 밖으로 나오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부엌입니다. 우리의 이런 과정은 충분한 반복을 거치면서 이 요소들은 하나의 신호로 정착되고 비로소 우리의 아침 습관에 스며듭니다. 12주 동안 헬스장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 중에 운동 패턴을 살펴본 실험이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대에 운동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꾸준히 오래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덮어쓰기 전략입니다. 이 덮어쓰기 전략은 새로운 행동이 기존의 행동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덮어쓰기 전략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양치질에 치실 사용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또 알람을 설정한 스마트폰 옆에 약통을 놓아 약을 먹는 것입니다. 덮어쓰기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바꿔치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는 빗자루나 대걸레를 치워버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북 리더기는 종이책을 쉽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래 탄산음료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꿔치기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습관 설계 법칙 4.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저자는 보상에 관한 많은 걸 설명하면서
보상 없이도 작동한다면 그것이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체중이 10kg이나 감량되어 더 이상 뺄 살이 없음에도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식을 유지하고 아침마다 20분씩 가볍게 달리는 일상을 반복하면 그것은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습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습관 5.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 마법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된다. 그러니 언젠가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와 기억 시스템에 습관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한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반복은 습관을 낳고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독자들은 횟수나 시간이 궁금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 21일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행동을 그냥 반복하라.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임계점을 돌파하면 내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행동이 싹을 틔운다. 습관은 마음을 빠르게 장악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상황을 인식하기만 하면 반응이 자동으로 촉발된다. 어떤 일을 두 번째 할 때는 처음보다 시간과 정신적 노력이 덜 든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수월해지고 네 번째는 세 번째보다 월등해진다. 그리고 그 사이 습관이 불쑥 치고 들어와 마음을 장악한다. 행동이 행동을 낳고 반복은 또 다른 반복을 불렀다. 얼마나 쉽고 간편한가. 뭔가를 그저 계속하기만 하면 그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뜻이니까. 저자는 반복의 힘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니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탁월함과 반복은 같지 않다. 저자는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반복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의식에 매여 있는 당신의 인생 일부를 반복으로 습관에 맡긴 뒤 그렇게 얻은 여유를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입해야 한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습관은 우리 곁에서 자꾸만 더 멀어진다고 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단계를 재구성하고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탱고를 배우면서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외우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탱고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된 43%의 무의식이 만드는 강력한 습관의 법칙 5단계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 2단계,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여라. 3단계,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4단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고 불확실하게 보상하라. 5단계,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라. 3부, 습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앞서 2부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싶다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좋은 습관으로 인도하는 익숙한 상황 신호가 사라지면 의식적 자아가 개입해 평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상상하고 삶을 재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저자는 삶의 홍수가 덮치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라. 우리는 습관의 힘을 이용해 불필요한 충동에 맞서 좀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습관의 힘을 잠시 꺼둔 채 판에 박힌 일상에서 스스로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물론 습관이라는 자동 조정 모드와 작별하는 순간 인생은 급격한 혼란과 방황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을 것이다. 단절은 삶의 오래된 패턴을 제거하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현재의 목표와 계획에 적합한 더 나은 습관을 재설계한다.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다.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균열과 재창조의 순간을 일컫는 단어다. 어느 한쪽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 어느 한쪽은 고통을 받는다. 주가가 폭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 업종이 아예 증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 파괴는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다. 습관은 차별하지 않는데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모든 것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구입하려는 물건이 있는 곳만 찾아다녔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지나쳤다. 만약 이때 매장에서 제품들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바로 이때 작은 습관 단절이 발생합니다. 연구진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계획에 없던 소비가 한 사람당 7%가량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매장 구조의 변화는 소비자, 특히 노인 소비자를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신제품은커녕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다른 마트로 갈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미국의 또 다른 자연실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궂은 날씨는 투표율을 감소시킨다.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본 후 한 5초쯤 고민하다 그냥 집안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특히 시골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 날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장소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가난한 유권자들은 비에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하버드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119명의 성인에게 던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삶의 가장 큰 성취를 얻게 된 계기로 상황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 참가자는 흡연을 자극하는 그 무엇도 없었죠. 담배를 떠올리게 하던 익숙한 신호가 사라지니 금연이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로스쿨이 너무 싫었어요. 첫 학기 내내 몸이 아팠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도 너무 심했고 진정한 친구를 찾기도 어려웠죠. 나머지 13%의 사람은 다른 상황 변화를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실패한 이야기들은 대개 현재의 환경에 갇혀있는 느낌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명백했는데요. 행동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 단절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떠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놓인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습관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반대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잘못된 습관을 끌어안은 채 아주 천천히 수면 아래로 침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좋은 습관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입니다. 오래된 습관, 방치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도록 앞길을 닦아라.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은 없다. 2017년도에 미국인 중 60% 이상이 국가의 불확실한 미래, 심각한 부채, 희망 따윈 보이지 않는 취업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진취적인 판단을 유보시킵니다. 대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이럴수록 경색된 뇌는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자아, 즉 습관이 이 과제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험난한 역경에 처해서도 싱긋 미소 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습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나쁜 습관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에 늦으면 승강기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목적지까지 서둘러 가려고
녹색불이 빨리 켜지는 것도 아닌데 신호등을 노려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습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난해지고 우리의 의식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주의 산만증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숫자는 2004년에 비해 2010년 3배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주의력 분산에 의한 극단적 방심 상태는 범죄 행위를 낳기도 하는데요. 1984년 어느 연구진은 마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된 67건의 범죄를 분석했더니 피해자 중 다수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심코 나도 모르게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에 한눈이 팔려 주의력이 낮아지면 습관 촉진의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투는 2마리 늑대 중 주인이 더 자주 먹이를 준 늑대가 나머지 늑대를 잡아먹고 내면의 주인이 된다는 격언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충동적 본성은 인내심이나 자제력만으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정교하게 설계된 습관의 힘으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습관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습관도 파멸시키는 습관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합니다. 평소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몸에 각인시킨 사람이라면 급박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거나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좋은 습관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음은 약물 중독과 습관의 공통점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1. 반복할수록 더 강해진다. 의식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뇌의 실행 제어 능력이 감소할 때 더욱 번성한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이상 4가지는 약물 중독과 습관의 공통점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어떻게 1년 만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걸까요? 여기에는 습관과 상황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한 참전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장소에서 좋은 장소로 온 셈이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더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주변에 헤로인이나 아편을 복용하는 동료 병사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자 마약 복용 습관을 둘러싼 다양한 신호가 사라졌는데요. 거주하는 환경이 바뀜으로써 마약 복용에 커다란 마찰력이 더해졌고 결국 대다수의 병사가 마약 복용이라는 습관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습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병사들의 귀향은 중대한 상황 변화였습니다. 즉, 안 좋은 습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습관을 삶에 도입할 수 있는 습관, 단절의 계기였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무리에 속한 개인은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주 습관이 형성된 친구와 음주 이외 활동을 함께 하도록 시켰는데요. 2년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고 그 결과 술을 덜 마시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중 40% 이상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금주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 행동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었는데요. 다음 6가지입니다. 금주 모임에 참석하기, 매일 감사 실천하기, 자신에게 정직하기, 늘 바쁘게 지내기, 기도하기, 어려운 이웃을 돕고 후원하기. 저자는 익숙함이 주는 위대함에 대하여 반복은 인간의 욕망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리추얼,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된다. 때로는 습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지탱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충동과 세상의 욕망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선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바꿔 삶을 더 쉽게 만들어라. 움켜진 삶을 내려놓는 순간 습관의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습관은 당신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은 웬디 우드의 헤빗,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